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5급 공채 2차 시험 답안지 쓰는 요령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릴게요. 지금 1순환 하시는데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5급 공채 2차 시험 그 모의고사에서 답안지를 정해진 시간 내에 못 쓰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, 일단 왜 못 쓰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로, 일단 그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논점을 잘 못 잡는 분들이 있어요. 물론 이제 문제가 아주 쉬우면은 논점 잡는 게 어렵지는 않겠지만, 문제에 대해서 논점이, 그러니까 무엇을 냈는지 논점을 못 잡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, 첫 번째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, 첫 번째 일단 행정법 전체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서를 일단 여러 번 속독을 해서 행정법 전체에 대한 흐름을 일단 확실히 잡고 계셔야 되고요. 두 번째로, 전체 흐름이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실제로 죄송합니다. 전체 흐름이 만약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어떤 사례 문제 쓰는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, 그럴 때는 사례풀이 방법에 대한 어떤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있긴 해요. 그런 것들이 어느 강사든 보통 2순환 때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이때 강의를 하니까,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될 겁니다. 두 번째로, 제가 행정법 전체에 대한 이해도 됐고, 그 다음에 그 사례풀이 방법도 어느 정도 아는데 답안 작성이 잘 안 된다. 이거는 바로 사례 연습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을 때 대충 이게 이런 논점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데, 사례 문제를 전혀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이해되고 행정법 전체 흐름도 이해가 돼. 그러나 실제로 그 사례 문제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답안지 쓰기가 쉽지가 않죠. 그런 경우에는 이거 뭐예요? 1순환 때 어느 강사든 1순환 때 나누어 드리는 그런 사례 문제,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 문제를 자유롭게 푸시는 게 좋지만, 아직 올해 3월부터 만약 그 공부를 시작하셨다 이런 분들은 문제를 한 20문제나 한 30문제 정도로만 한정해서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오히려 여러 문제를 많이 한 100문제를 푼다,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. 공부를 많이 하신 분한테는 의미가 있지만, 올해 3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오히려 문제를 적게 핵심적인 문제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만 반복해서 보시면 이러한 어떤 사례 문제에 대해서 적응력이 해결이 될 겁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공부도 했고 사례 문제의 적응력도 있어. 근데 실제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와. 이런 분들은 본인이 답안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득점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. 뭐냐면은 교수님한테 저 이 내용 이해했습니다 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,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어떻게 학권판, 학설, 판례, 검토, 요거 학판검, 학권판 이렇게 하는데, 요것만 외워서 책에 있는 요것만 이해해서 답안지를 쓰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친구 암기는 잘했다라고만 생각하실 뿐,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했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은,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은 논문을 쓰신 분들이에요. 논문의 목차가 어떻게 됩니까? 서, 본, 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이거를 이제 중심적으로 했을 때, 서에서 내가 실제로 이제 사례 문제로 본다면 문제점 정도겠죠. 문제점에서 내가 왜 뒤에 있는 학설 판례와 검토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, 그 다음에 학설 판례 검토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,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쓰시고 암기해서, 그 다음에 이제 사안푸습에서 그런 앞에서 내린 내 결론, 이론이 옳다는 것을 사안푸습에서 설득을 하도록 해줘야 되겠죠. 근데 이런 설득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고 학설 판례 검토만 연락하게 외우고 사안푸습은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해.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 이건 암기한 거지 이해한 게 아니니까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죠.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1차 시험과 달리 2차 시험은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라 이해했는가.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정확히 이해해서 이거를 정책에 반영해서 올바른
행정자정 할 수 있는가? 이거를 묻는 게 핵심인데, 여러분들은 1차 시험에서 평가하는 암기력만 실제로 답안지에 표출해내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거죠. 그러니까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, 여러분들이 답안지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문제점이랑 서에 해당하는 이거와 결에 해당하는 사안푸석. 물론 본문 중요해요. 본문을 안 쓰면 학습판례 검토 안 쓰면 당연히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. 근데 의외로 그 점수를 좌지우지하는 건 학습판례 검토. 이 부분은 누구나 잘 외우기 때문에 점수가 이 부분 잘 썼다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문제점이나 사안포섭에서 교수님한테 내가 이런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사안포섭에서 하는데 이게 그 타당하다는 것을 교수님한테 설득을 해줘야 돼요. 이런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많이 봐야만 이제 그런 것들 모의고사를 많이 봐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은 이런 실력은 늘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. 어떤 사안포섭을 좀 설득력 있게 하는, 그리고 설득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득력이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, 항상 모든 행정정책은 이익형량이죠. 당연히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, 이 양자를 이제 비교 형량해서 이게 더 크다라고 했을 때, 달성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했을 때 정책을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니까, 여러분도 답안지에서 내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, 이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결론에 의해서 달성된 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상세하게 써주고, 침해되는 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또 써주고, 그래서 그걸 양자를 비교했을 때 이게 더 크기 때문에 난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답안지를 써주시면, 아마도 이익형량 꼭 기억하세요. 사안푸석을 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꼭 이익형량, 이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